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책이 이렇게 있죠. 책 홍보가 자주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간간히 들어오는데 얼굴 딱 보면 뭐 벌써 젊었을 때 연애하고 그럴 얼굴이 아니죠. 우리 같은 애들은 뭐 괜히 소개팅 나가거나 아니면 뭐 여름에 바닷가 같은데 이런 데 가서 괜히 물을 흐리지 말고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아니면 뭐 집에서 책을 읽고 이렇게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우리나라 뭐 경제를 발전시키는 이런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읽게 됐는데,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유익해요. 재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소개팅의 기회가 와도 그냥 집에서 책 읽고 이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계속 책만 읽게 되는. 뭐 그래서 결론은 기회가 있을 때 나가라, 꾸며라, 이게 결론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하다가 우선 책 홍보가 들어오면은 제가 먼저 다 읽어봐요. 그 다음에 이걸 홍보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은 제가 영상으로 제작하겠다 왜 마음을 먹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증권업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무슨 뭐 워렌 버핏 얘기만 나오고 가치 투자 유행하고 이럴 때는 가치 투자 안 하면 다들 뭐 실패해서 결국에는 뭐 길거리 폐지 줍고 뭐 이렇게 다 망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증권업 오래 종사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수백억을 자산을 일구시고 꼭 가치 투자가 아닌 뭐 스윙 트레이딩 이런 걸로 충분히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스윙 트레이딩이 뭐냐, 이렇게 모멘텀 보고 이게 투자의 시점 딱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길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기가 될 수도 있고 치고 빠져나오는 이런 전략인데, 요건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수백억의 그 스윙 트레이딩 고수분들 있죠. 그동안 계속 알려주셨던 내용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투자의 방법 있죠. 맨날 뭐 매수하고 뭐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물리면은 뭐 갑자기 워렌 버핏의 책을 읽으면서 평생 보유할 종목이 아니면 사지 말라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에는 물려서 원치 않는 장기 투자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옛날에 제가 또 그런 거 전문으로 잘 했고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모멘텀에 있는 투자할 자리에서 딱 치고 딱 빠져나오는 이렇게 다이나믹한 이 투자 방법에 대해서 혹시 너무 자세해서 이 책이 안 팔리면 어떡하나 고민이 될 정도로 자세하게 오늘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다 이겁니다. 이거 뭐 책을 홍보하셨으니까 책이 안 팔리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좀 완급 조절은 해야 되겠네요. 월스트리트에서 성공한 전업 투자자로 굉장히 유명한 장팅이 형, 천장팅 형님의 주식 투자의 지혜, 종목 선정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단계 시장 전체의 거시적인 흐름을 보는 거예요. 가치 투자든 트레이더든 뭐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보고 무조건 정상적인 상승에서만 매매를 하는 겁니다. 하락 추세로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면 절대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초보자들은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타이밍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즉 인내가 없으면 절대 투자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죠. 거시적인 상승장, 요건 어떻게 보냐면은 일단 종합 주가 지수의 차트를 봅니다.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그냥 일직선으로 우상향하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등락을 반복하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상승 패턴에서는 주가 지수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요. 중간에 눌림목이라 그러죠. 이렇게 떨어질 때 거래량이 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추세선을 타고 전 고점을 계속 돌파하면서 우상향하는, 오르락 내리락 등락을 하면서 상승하는 패턴이 바로 정상적인 상승장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인데,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중간 눌림목에 이렇게 중간에 조금씩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유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상승장은 주식을 매수를 하려는 인간이 매도를 하려는 인간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죠? 주가가 올라갈 때 이상하게 주식을 매수하고 싶고, 주가가 떨어지면 뭔가 이게 좀 이상해 보여요. 이거는 어느 구간이나 동일한데, 자, 시장 전체적으로 매수하려는 인간이 더 많다.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는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확 늘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주가가 중간에 이렇게 눌림목으로 한번 이렇게 떨어져 내려올 때는 주식을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가는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패턴이 계속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락장은 반대 패턴이죠. 주식을 매도하려는 인간이 매수하려는 인간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사람들이 역시 주식을 좀 매도하고 싶은데, 이때 매도하려는 인간들이 더 많으니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확 늘어나고요. 중간에 반등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땐 또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는 이런 특징이 반복되는 게 바로 하락장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패턴이 하나 있는데, 주가가 뭐 확실히 뭐 전고점을 깨는 것도 아니고 전저점을 깨는 것도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등락을 반복하고 거래량도 뭐 일정치 않아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럴 때는 확실한 구간이 아니니까 아예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들어보시니까 굉장히 좀 일리가 있죠. 장팅형 같은 경우에 상승장을 이렇게 판단하고 반드시 상승장에서만 매매를 한다 이겁니다. 하락장이나 불규칙한 장, 비정상적인 요 장에서는 어차피 투자를 해봐야 수익을 보기 힘드니까
일절 현금만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죠. 요걸 못 기다릴 경우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요걸 굉장히 주의해라 이 말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2단계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 이게 핵심인데, 종목 또한 차트를 보고 고른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정상적인 상승 패턴 있죠.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여기서 조정을 받고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게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오는 종목을 그 안에서 찾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주도주를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도주 같은 경우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 추세에 접어들면 100% 이상 수익이 나는데, 그 주도주가 아닌 경우에는 한 20% 정도 오르고 힘이 딸려서 더 이상 못 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이렇게 상승 추세에 놓여있는 이 종목 중에서 200일선 이상에 있어야 되고요. 이게 장기 추세라고 하고 50일선이 중기 추세라고 하는데, 이 위에 머무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데, 주요 매수 포인트는 2중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이런 차트가 나오거나 3중 바닥을 형성하고 돌파되는 이 시점의 매수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동평균선의 200일선 위에 위치를 해야 되고, 2중 바닥이나 3중 바닥을 깨고 올라오는 종목, 그리고 상승 구간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눌림목 구간에 감소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한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이 종목을 고르되, 가능하면 현재 주도업종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는 종목을 고른다는 게 핵심이고요. 이렇게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을 찾아냈다고 해도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확하게 상승할 확률은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의 내부적인 요인으로 악재가 터지면서 갑자기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도 흔하고, 아니면 자기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투자 자금 중에서 일부만 떼어서 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 투자를 하고요. 자기의 예상과 똑같이 주가가 움직일 경우에는 나머지 자금을 투입을 하고, 그렇지 않고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져 내려온다. 그럼 일단 손절매를 한 다음에 다음 기회를 노린다고 합니다. 정확히 자신이 예상했던 패턴과 정확히 흘러갈 경우에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그에 맞게 수익을 보고 나온다는 거죠. 그럼 매도는 언제 하느냐? 몇 가지 케이스를 설명하는데, 대표적으로 2중 천정을 만들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3중 천정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평선을 돌파해서 떨어질 때, 그때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2중 천정이나 3중 천정을 형성할 때 왜 매도하냐? 투자자들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이게 솔직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게 되는데, 왜냐면 한번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고 나서 다시 그 고점까지 가면 여기에 물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걸 전부 다 받아내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이중 천정을 형성하고 떨어졌다, 그럼 매수할 사람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고, 삼중 천장은 말할 나위 없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이하로 떨어졌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요 라인이 떨어지면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일단 매도하는 것도, 이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책의 저자 장팅희 형은 이런 방법으로 투자했을 때 돈을 가장 많이 벌더라, 이걸 아주 시원하게 공개를 해놨어요. 솔직히 막상 듣고 나니까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초보자분들은 한번 적으면서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장팅희 형이 얘기한 방법 말고도 주식시장에 여러가지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목균형표도 있고, 스토캐스트도 있고, RSI도 있고, 더 많은데, 이 중에서 사람마다 자기가 확실히 돈을 벌어본 패턴이 다를 거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 천장팅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자기는 이 4가지 정도의 케이스에 부합할 경우에 가장 많은 돈을 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계속 쓰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더 맞을 가능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생각한 그 패턴대로 갈 때만 돈을 투입해서 수익을 볼 확률을 높인다는 거고요. 자기가 생각한 패턴대로 안 갔을 때는 손절을 하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확실히 내가 먹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생각한 그림 그대로 맞을 때만 게임을 하기 때문에 확률을 굉장히 크게 높일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백억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정말 공통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내용이랑 이게 그대로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여러가지 투자 방법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는요, 대신증권 자동매매 프로그램 기억나세요? 그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10년 전에는 중소형 가치 투자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주식이 굉장히 크게 유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투자 방식이든 가치 투자를 하던 수익 매매를 하던 아니면 단타를 치던, 어쨌든 내가 돈을 벌어봤던 방법,
나한테 가장 맞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투자법이라는 거죠. 사실 뭐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걔가 나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걔한테는 그 가치 투자가 맞았던 거고 저한테는 어떤 방법이 맞을지 모른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뭐 한 100년, 200년 전쯤에 한창 자동차가 나오고 뭐 내연기관이 나오고 모터가 막 생산되던 이런 시절에 작은 토지에 공장을 짓고 자동차를 생산하던 이런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런 회사들 주가는 굉장히 높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농경사회를 막 벗어났기 때문에 당시 투자가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 회사 공장 부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보리는 뭐 1년에 200만원 밖에 안 돼. 근데 저 회사 주가는 봐라 2억에 거래되지 않느냐. 반면에 그 옆에 보리농사라는 뭐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가진 토지는 이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가진 토지의 뭐 거의 100배가 넘어간다. 상식적으로 토지만 봤을 때 보리농사라는 회사가 주가가 100배는 더 높아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훨씬 더 높게 된다. 그러니까 이 작은 토지에 공장을 짓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주가는 아주 엄청난 고평가니까 매도를 해야 되고, 그 옆에 보리 농사를 짓는 이 농업회사는 지금 극심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만약에 당시로 돌아간다면 자동차 회사 주식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보리 농사를 짓는 회사의 주식을 사겠습니까?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